혹시 한국에서 작은 가게 하나 차려볼까? 이런 꿈 꾸고 계신가요? 오늘은 바로 그 꿈의 뒷면에 숨어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, 그러니까 리스크와 규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막연하게 어렵다더라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의 시작을 도와드릴게요. 자, 바로 이 표.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여기 보시면 업종별 창업이 얼마나 어려운지, 중개인들은 뭘 추천하는지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사고 확률까지 아주 현실적인 데이터가 싹 다 들어있어요. 여기서 사고 확률이라는 건요, 뭐 운이 나빠서 다친가 이런 게 아니고요. 인허가 받다가 막히거나 운영하면서 법적으로 골치 아파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터질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. 여기서 제일 눈에 확 띄는 숫자가 있죠. 바로 70%. 이게 노래방의 사고 확률인데요. 와, 이건 뭐 이 표에 있는 사업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위험하다. 이런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. 도대체 왜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을까요?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복잡한 창업의 길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5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로요. 이 표에 나온 리스크 등급 있잖아요.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매겨진 건지 그 핵심 지표부터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. 보시면 이 4가지 항목만 알아도 감이 딱 와요. 창업이 얼마나 빡센지 보여주는 난이도, 부동산 중개인들이 얼마나 추천하는지 알려주는 중개 추천도,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고 확률과 핵심 리스크. 이것만 봐도 상대적으로 좀 만만한 의류점부터 정말 리스크가 큰 노래방까지 각 사업의 특징이 한눈에 쫙 들어오는 거죠. 자, 이제 정말 현실적인 고민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아마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망설이는 2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바로 카페랑 식당입니다. 이 2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. 겉으로 보기에 뭐 커피 파냐 밥 파냐 그 차이 같잖아요. 근데 법적으로 들어가면요.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.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. 내가 술을 팔 수 있냐 없냐, 주방 환기 시설은 어디까지 해야 되냐, 심지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종류까지도 이 휴게 음식점이냐, 일반 음식점이냐, 이 딱 하나의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된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레벨을 한 단계 더 올려볼까요? 규제가 훨씬 더 깜깜하고 복잡한 업종들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규제가 꽤 심한 4가지 업종이 비교되어 있는데요. 이 중에서도 진짜 이건 사업을 시작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거리 제한이라는 겁니다. 거리 제한이 뭐냐고요? 말 그대로 특정 장소, 보통은 학교 근처인데요. 그 주변 일정 거리 안에는 아예 가게를 열 수 없게 막아놓은, 이건 뭐 협상의 여지조차 없는 그런 규정입니다. 법규는 아주 명확해요.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는요. 학교 경계선에서 50m 안쪽으로는 절대 네버 열 수가 없습니다. 이건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. 보시는 것처럼 학원, PC방, 그리고 노래방 이런 업종들이 다 이 위치 기반 규제에 발이 무디는 거예요. 이러면 내가 가게를 열고 싶은 자리가 있어도 법 때문에 못 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. 선택지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. 그런데요, 만약에 이렇게 머리 아픈 초기 인허가 문제들을 대부분 싹 건너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? 인허가의 가장 어렵고 골치 아픈 부분을 그냥 스킵할 수 있다면 경험 많은 창업가들이 종종 쓰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 있거든요.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이 간단한 그림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. 우리가 승계라고 부르는 거요.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의 핵심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. 방법은 아주 간단한 2스텝이에요. 첫째, 지금 장사하고 있는 가게 중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업종을 찾는다. 둘째, 그 가게의 허가랑 위치를 그대로 물려받는다. 이게 다예요. 이렇게 하면 몇 달씩 걸릴 수 있는 복잡한 신청 절차를 그냥 피해갈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. 업종이 무조건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원래 카페였던 자리를 내가 인수해서 식당으로 바꾸겠다? 이건 승계가 안 돼요. 이 지름길은 쓸 수가 없는 거죠. 자, 이제 우리가 출발했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이제는 좀 더 많은 걸 알게 됐으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이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죠. 이 종합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. 이제는 이 별점이나 퍼센트 같은 것들이 그냥 막연한 숫자로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.
맞습니다. 이제 여러분은 식당의 사고 확률 30%라는 숫자 뒤에는 주방 덕트의 화재 안전 규정이나 까다로운 폐수 처리 규칙 같은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. 또 노래방의 저 무시무시한 70%는 왜 나왔을까요? 아마도 주류 판매 관련 문제나 아까 봤던 학교 주변 거리 제한 같은 복합적인 규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할 건 바로 이거예요. 모든 사업은 저마다 다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. 그리고 카페냐 식당이냐 같은 단순해 보이는 선택이 엄청난 법적 차이를 만든다는 것. 또 고위험 업종은 거리 제한처럼 아예 협상이 안 되는 규칙이 있다는 것. 마지막으로 영업 승계가 아주 강력한 전략적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.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. 자, 이제 리스크의 정체를 알게 되셨습니다. 그럼 어떤 길이 여러분에게 맞는 길일까요? 결국 가장 안전한 길과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길, 그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그 멋진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똑똑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. 최종 결정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니까요.